면회 시간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새벽 4시 최전방 부대 위병소.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 이정우 이등병만. 시끄러. 여긴 군사시설이라고. 최민석 대위가 거칠게 여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코트 단추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딸그락. 그 순간 벌어진 코트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별내. 최민석 대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성 장군님? 방금 밀친 여자. 그녀는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아들을 찾아온 엄마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오후 11시 32분. 박서연은 잠결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정우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여보세요? 정우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괜찮아. 괜찮다는 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박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숨을 삼키는 소리. 엄마, 나 정말. 쿵. 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이 새끼가.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정우야? 지금 무슨. 휙. 탁.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박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두 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전히 신호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귀에서 아직도 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고함 소리, 발소리, 그리고 끊긴 전화. 침대에 앉은 채 박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맡고 있었어. 직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육감. 30년 넘게 키운 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8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깊은 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강원도 최전방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박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박서연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정갈하게 걸린 군복이 보였습니다. 육군 정복, 짙은 녹색 천, 견장 위에 박힌 별 4개.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서연.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여성 최초로 사성 장군 계급에 오른 인물. 국방부에서도 손꼽히는 실세. 전국의 모든 부대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면 어떤 부대든 뒤집을 수 있는 권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서연은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군복에 닿을 듯 말 듯. 이걸 입고 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대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그 자체로 사건이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책임자들은 줄줄이 문책당할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군복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걸린 평범한 코트를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긴 코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여성의 옷.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붉어진 눈가, 떨리는 입술. 지금 거울 속 여자는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아직은 엄마로 간다. 박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계급장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엄마로, 한 명의 어머니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지갑, 휴대전화,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1시,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제7보병사단, 거리 187km, 예상 시간은 2시간 47분. 박서연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밤중 도로,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표지판, 텅 빈 도로. 박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작전 참모부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장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이등병의 엄마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춘천 45km, 조금만 더. 박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새벽 4시 12분, 제7보병사단 정문. 박서연의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철조망을 비췄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기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더 추웠습니다. 위병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위병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명의 간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졸고 있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서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민석 대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요? 반말이었습니다. 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그냥 아줌마로 보였을 겁니다. 저기, 제 아들을 좀, 면회 시간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정우 이등병이. 최민석 대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서연과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아줌마,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함부로 병사 이름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협하는 말투였습니다. 박서연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꼭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요?
지금 다들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뭐? 최민석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온 민간인. 게다가 따지듯이 말하는 여자.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줌마가 뭔데 여길 확인해요? 제 아들이. 됐어요. 당장 안 나가요? 최민석 대위가 손을 뻗었습니다. 박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탁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나가라고요. 박서연은 뒤로 휘청였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또각 코트 단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서연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민석 대위는 팔짱을 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다음엔 헌병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민석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서연의 코트, 단추가 떨어지면서 벌어진 코트 사이 뭔가 보였습니다. 짙은 녹색 천, 군복? 아니, 민간인인데 왜 안에 군복을? 최민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견장 위에 박힌 것, 별nek. 최민석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서 졸던 간부도 눈치챘습니다. 두 눈이 커졌습니다. 눈은 박서연의 견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별 4개는 단 한 계급뿐입니다. 대장, 사성장군, 전국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 최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성,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장군님? 옆에 있던 간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차렷!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 대위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의 어깨를 잡았던 손, 거칠게 밀어냈던 순간, 떨어진 단추, 그리고 드러난 군복, 별 4개, 경례. 옆 간부의 외침에 최민석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였습니다. 손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박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코트는 벌어진 채 견장의 별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위병소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민석 대위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이마에 붙인 채 경례 자세 그대로. 하지만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대장을 밀었다. 상급자를 폭행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군형법 위반. 징계. 아니,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군사법원. 영창. 불명예 제대. 최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박서연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떨어진 단추가 보였습니다. 작은 베이지색 단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추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민석 대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례 받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위병소에 울렸습니다. 낮고 차갑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충성. 두 간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례를 내렸습니다. 팔이 떨려서 제대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최민석 대위 앞에 섰습니다.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최민석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렷 자세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서연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계급. 네. 대위입니다. 이름. 최민석입니다. 소속. 제7보병사단 경비중대입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급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석 대위. 예. 방금 내가 민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말해보라. 최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성 장군님이십니다. 맞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민 사람은 한 박자, 이정우 이등병의 어머니이자 또 한 박자,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최민석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정우 이등병의 어머니? 며칠 전 내무반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병사의 엄마가 대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위병소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곳은 최민석 대위의 영역이었습니다. 민간인을 내쫓을 수 있는 곳,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지면서 별 4개가 드러나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위병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정우 이등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 최민석 대위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은 부대 안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최민석의 떨리는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위병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 그곳만. 새벽 4시 40분. 박서연은 부대 안길을 걸었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앞에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좁은 포장도로, 양옆으로 막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행정반, 의무대, 중대본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박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대위의 발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장군님,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중대장님께 먼저 보고를. 필요 없다. 박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내가 곧 절차다. 최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무반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 1중대 내무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깼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 병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을 봤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여자. 하지만 안에 보이는 군복. 견장의 별. 병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렷. 본능적으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병사들도 깼습니다. 침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야? 왜 이래? 하나, 둘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최민석 대위. 전원 기상. 누군가 외쳤습니다. 내무반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1명, 2명, 3명. 순식간에 복도가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박서연을 봤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공기가 달랐습니다. 최민석 대위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연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명쯤 됐습니다. 모두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20살에서 22살. 누군가의 아들들.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우 2등병.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 있는가?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정우 2등병, 어디 있는가?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움츠러든 채, 박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박서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대장이어야 했습니다. 최민석 대위, 행정반으로 안내해라. 예. 박서연은 이정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복도를 나섰습니다. 행정반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행정반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이정우 2등병 생활기록부를 가져와라. 최민석이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서연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이정우 2등병의 기록. 입대 3개월 차. 생활태도 우수. 적응도 양호. 징계사항 없음.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박서연은 30년 군 생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기록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주간 평가 기록을 봤습니다. 10월까지는 매주 기록이 있었는데 11월 초 2주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 시기만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의무 검진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서명 필적이 다른 날짜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대신 서명한 흔적이었습니다. 박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서류는 조작됐다. 최민석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날짜가 안 맞고 서명이 위조됐고 중요한 시기에 기록이 빠져 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뜻이다. 군사문서 조작. 이건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법원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진실도 곧 드러날 것입니다. 박서연은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병사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우 2등병, 박서연이 불렀습니다. 이정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나를 봐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 끝도 터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 좀 보자. 엄마, 보여줘. 이정우는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멍이 또 보였습니다. 여러 개, 크고 작은 멍들이 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은? 이정우가 군복깃을 조금 내렸습니다. 목에도 있었습니다. 손자국 같은 멍이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잡았던 흔적. 박서연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언제부터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주 전부터요. 2주. 박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주 동안 자신의 아들이 매일 맞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뭐, 여기선 다 그렇거든요. 참아야 한대요. 이정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괜히 온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던, 너무 늦게 알아차린, 한없이 미안한 엄마였습니다. 박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히 온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대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아들을 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했는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라. 누가 너한테 이랬는가? 이정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저었습니다. 박서연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보복이 무서웠던 겁니다. 박서연은 복도에 선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정우 2등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자, 앞으로 나와라.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오면 자수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끝까지 숨으면 그때는 다르다. 여전히 침묵. 20명의 병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최민석 대위를 봤습니다. 의무대 기록을 가져와라. 예. 최민석이 다시 뛰어갔습니다. 5분 후 숨을 헐떡이며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정우 2등병 진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11월 들어서만 3번이나 의무대를 찾았더군요. 훈련 중 타박상이라며 파스를 받았고 며칠 뒤엔 복통으로 소화제를, 또 며칠 뒤엔 두통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모두 가벼운 증상들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의무대로 가자.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내무반을 나섰습니다. 의무대는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하얀 침대 2개가 보였습니다. 약품 캐비닛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을 불러라. 지금 숙소에 계십니다. 당장 불러오라고 했다. 10분 후 군의관 김상훈 중위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쓴 마른 체구. 무슨 일이십니까? 말을 하다 박서연의 견장을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렷, 경례, 받겠습니다. 박서연은 이정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병사를 지금 당장 검진해라. 예, 명령이다. 김상훈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이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해 벗고 침대에 누우세요. 이정우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김상훈 중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우의 몸통 전체에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분이 특히 심했습니다.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손으로 갈비뼈를 눌렀습니다. 으윽. 이정우가 신음을 냈습니다. 여기 아파요? 예. 김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흡음도 확인했습니다. 귀도 검사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도 봤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김상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서연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견을 말해라.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김상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갈비뼈, 미세골절이 의심됩니다. 또 왼쪽 고막에 손상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충격으로 보입니다. 박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기록에는 왜 타박상이라고 썼는가? 김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대답해라. 소대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크게 쓰지 말라고. 박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박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새벽 6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여기는 육군 대장 박서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장군님.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제7보병사단의 군사경찰과 감찰단을 즉시 투입하십시오. 예,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1시간 내로 도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의무감 연결해 주십시오. 잠시 후 의무감입니다. 국군병원에 헬기 한 대 준비시키십시오. 환자 이송합니다. 어느 부대입니까? 제7보병사단. 이정우 2등병입니다. 박서연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상훈 중위를 받습니다. 이 병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헬기가 올 때까지. 예. 최민석 대위를 받습니다. 소대장은 어디 있는가? 지금 간부 숙소에. 당장 불러오십시오. 예. 최민석이 뛰어나갔습니다. 박서연은 의무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어둠도 끝날 것입니다. 20분 후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의무대 앞 공터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의무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이정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이정우가 박서연을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자.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일 끝내고 갈게. 들것이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대 정문 쪽을 봤습니다. 군용 트럭 3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사 경찰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헌병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완전 군장 차림이었습니다. 선두의 헌병 대위가 박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례, 헌병대 출동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서연은 내무반을 가리켰습니다. 1중대 병사 전원 조사하십시오. 특히 이정우, 이등병 관련자들 전부. 예. 헌병들이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 간부들의 다급한 목소리,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박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막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7시, 중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 이강수 소령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다급한 얼굴이었습니다. 뒤따라 소대장 박민우 중위도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경례, 박서연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반만 걸쳤습니다. 긴장한 자세였습니다. 박서연은 책상 위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건에 대해 보고하십시오. 이강수 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예. 병사들 관리는 소대장이. 박서연의 시선이 박민우 중위로 향했습니다. 소대장은? 박민우가 침을 삼켰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이정우, 이등병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줄. 박서연은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의무대 기록을 보면 이정우, 이등병이 2주 동안 3번이나 왔습니다. 그건 행정 기록에는 11월 첫째 주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걸 몰랐다는 겁니까?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헌병들이 병사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알고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장군님, 그게 아니라 닥치십시오. 박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지휘관입니다. 병사들 상태를 파악하는 게 임무입니다.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또 한 걸음. 서류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강수 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박서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책임 위반입니다. 박민우 중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 앉으십시오. 박민우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박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대기하던 헌병 대위를 불렀습니다. 예.
이강수 소령과 박민우 중이 지금부터 조사 대상자입니다. 예. 헌병 대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일어나십시오. 이강수와 박민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직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헌병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박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대대장실에서도 헌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부대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병소 간부 최민석 대위, 행정반 행정관 2명, 의무대 김상훈 군의관,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감찰관과 헌병대장이 자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였습니다. 감찰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정우,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는 총 17회 확인됐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주 가해자는 선임병 강태식 1병과 김동현 1병입니다. 감찰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의무대 김상훈 군의관은 상급자 지시로 진단서를 축소 작성했습니다. 김상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행정반은 생활기록부 날짜를 조작하고 평가 기록을 누락시켰습니다. 행정관 2명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소대장과 중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최민석 대위 앞에 섰습니다. 상급자 폭행, 군기문란, 직권남용. 최민석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연은 김상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의료기록 위조. 김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정관들 앞에 섰습니다. 군사문서 조작. 두 사람 모두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박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이 부대는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범죄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서연은 헌병대장을 받습니다. 최민석 대위와 행정관, 김상훈 군의관은 군사법원으로 송치하십시오. 예. 소대장과 중대장, 대대장은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은 헌병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박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헌병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대를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서울 국군병원. 오후 2시 박서연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30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하얀 침대에 이정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혔습니다. 이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박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군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견장의 별 4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괜찮아요. 약 먹으니까 좀 낫네요. 박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갈비뼈는 금강거래요. 고막도 치료하면 괜찮대요. 다행이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우가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안 울어.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박서연은 아들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아니야. 엄마가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대는 다 정리됐어. 정말이요? 응. 너한테 그랬던 사람들 전부 처벌받을 거야. 이정우는 천장을 봤습니다. 저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이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응. 나. 다시 부대 가야 돼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출 갈 거야. 다른 부대로. 정말이요? 응. 그리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 이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아들도, 그리고 자신도. 박서연은 다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응. 이제 괜찮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일주일 후 국방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제7보병사단 가혹행위 사건 전면 수사. 군 간부 12명 보직 해임. 육군 병영문화 개선 특별 지시.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제7보병사단은 현재 전면 특별감찰 중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가혹행위 가담자 총 7명, 군사법원 회부, 문서 조작 관련자 5명, 징계 확정, 지휘 책임자 전원 보직 해임. 참모총장이 박서연을 받습니다. 박서연 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참모총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군의 병영문화 개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서연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뉴스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군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 의무대 진료 기록 이중 확인 제도 도입,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은 다시 국군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정우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나았네? 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해도 된대요. 박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출 명령 나왔어. 어디로요? 서울 근교 부대야. 집에서 가까운데.
이정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보급 특기는 그대로 유지돼. 박서연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뀔 거야. 어떻게요? 부대마다 감찰이 강화되고 병사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어.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박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밀고 간 거야.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새로운 부대 정문. 이정우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다 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간인 옷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괜찮을 거야. 박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절대 혼자 참지 마. 알았어요. 이정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박서연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하고 와. 네. 이정우는 부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위병소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박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베이지색 단추였습니다. 그날 밤 위병소에서 떨어졌던 단추. 박서연은 단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단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박서연은 단추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군 병영 문화 개선, 석 달째 지속 중, 익명신고 건수 증가, 제도 정착 단계. 박서연은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박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 4개는 권력이 아니야.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라고. 국가가 맡긴 책임이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그날, 부대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잔해 위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변화가, 정의가. 박서연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미래를.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선생님들 생각이 났어요. 아드님 군대 보내시고 밤마다 기도하셨던 그 마음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힘들던 시절의 군대요. 쌀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고된 훈련 견디시며 나라 지키셨던 그때요. 그 시절 선생님들이 지켜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힘들어도 바른 길 걸으셨고 불에 보면 참지 못하셨던 선생님들. 그게 바로 선생님들 세대의 힘이었어요. 요즘 나는 이제 늙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과서세요. 진짜 영웅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들 옆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 따뜻한 국 드시고 몸 건강히 챙기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도 한 줄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인생 마이크 TV였습니다.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